다음 순서로는 한거래의 혁신 블록체인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표와 바로 이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발표와 시연은 포나이 디지털 ID 개발실의 최철 부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발표를 맡은 최철입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의 개발 리더를 맡고 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초청장을 발송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초청장을 발송해드릴 때 송구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행사의 제목이 상거래의 혁신 블록체인이 답하다고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받아들이시는 입장마다 너무나 다르게 해석될 것 같아서 이거를 최대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표현하기가 되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 컸었고요. 실질적으로 행사의 상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증권성을 띠는 것은 토큰 증권, 그렇지 않은 것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쪽의 영역을 다 합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크게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호나아이가 블록체인 사업 영역에서 인지도가 다소 낮습니다. 사실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나아이가 블록체인 사업 영역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에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나아이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의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호나아이는 현재 블록체인 메인넷도 보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원래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다소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먼저 떠오르신다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스나 이런 것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뉴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 좀 기인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호나아이는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호나아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2016년도부터 연구를 해왔었는데 저희 같은 보안 기업이 봤을 때 블록체인이 주는 신선함은 상당히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보안 기술은 지켜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거기를 철통같이 지키는 게 보안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 취하는 보안 기법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정보를 곳곳에다 뿌려놓고 심지어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 같은 많은 정보들이 한 줄 한 줄 작성자가 누가 됐고 이걸 본인이 작성했다고 서명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또 전단지에 올라가져 있는 그 많은 글들이 한번 등록이 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신뢰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보안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안 접근과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에 대한 특성은 너무나 달랐고 호나아이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가 서명화에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개인이 자기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거래가 공인이 됐다라고 하면 공인된 거래 내역은 분산 원장에 기록이 되고 불변적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으로 봐도 계약서와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계약 주체 간에 어떠한 거래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을 한 문서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이 되면 불변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계약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코나이가 처음으로 접근한 건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갔던 부분은 건설과 부동산에 관련된 스마트 컨셉트 분야였고요.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코나이가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커미션드 블록체인으로 변경하거나 외부 거래 문서를 연동하기 위한 저장소 연동 기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메인넷을 서비스하기 위한 바스 구축 기술까지 2018년도 시점에 관련된 기술을 다 갖추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이 데이터의 민주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산 확장의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투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코나체인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리서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하면서 실시간 수준의 처리 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코나이가 단순히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를 넘어서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블록체인 설문조사 통계를 낼 때 저희가 동형암호라는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동형암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암호화가 되어 있을 때 이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뭔가 처리를 하려면 복호화를 해야 되는데 동형암호화를 한다는 뭐냐면 암호화된 문서 자체를 가지고 통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 때 그 데이터를 다 플레인 텍스트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현재 이런 투표 서비스는 코나이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과 연결돼가지고 지자체의 각종 사업 아니면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여주시는 부분은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에 대한 기술입니다. 초기에는 퍼블릭에 관련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거래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거래소를 찾아가야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블록체인에 있는 기본 기술은 내가 저쪽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블록체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철학에 보자고 하면 개인이 지갑을 보유하고 내가 이 돈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하드웨어 월렛으로 내가 서명을 해서 보내는 게 원래 기본 정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래소가 좀 더 익숙하지만 P2P는 좀 너무 낯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P2P 거래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때 어머님한테 가서 용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세뱃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참외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현찰을 주고 참외를 구입하신다거나 현금을 건네주는 행위, 다른 분한테 건네주는 행위 이 행위 자체가 현금에 대한 P2P 거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P2P 거래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에 사용된 하드웨어 월렛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하드웨어 월렛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가상화폐용 디지털 하드웨어 월렛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냥 저 자체로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게 될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블록체인 원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블록체인에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들이 모두 다 어떤 오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는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 월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프라인에 가서 음식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들어가져 있는 게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에 있는 하드웨어 월렛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가상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코나이가 2016년부터 이렇게 쭉 집중해오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 특성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블록체인의 기본 컨셉에 맞게 P2P에 집중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있는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 같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인데, 그럼 이런 맥락으로 쭉 봤을 때 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은 무엇을 할 것이냐?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서 발행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진입 전략을 조금 세웠는데요. 자,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 있으면 토큰 증권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해서 혁신금융 해가지고 토큰 증권 하면 되지, 왜 뭐 다른 전략이 있다고 이런 걸 가져오시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코나이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찾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뒷장에 나올 내용들인데 아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괴리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토큰 증권을 흉내내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한들 토큰 증권에 관련돼서 제도가 정비되고 시스템이 조금 규격화되면 어차피 중국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토큰 증권하고 관련된 모든 플랫폼 인프라와 기술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최종 탄두가 토큰 증권이 아니라 다른 걸로만 딱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와 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제도가 준비되면 탄두만 토큰 증권으로 딱 바꿔서 런치 버튼을 딱 누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접근에 쓰일 그 탄두가 뭐냐?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탄두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해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이 다음 장면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상거래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상거래 쓰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못 느끼는데 대체 상거래와 블록체인이 왜 결합이 돼야 되고 대체 저렇게 한들 대체 코나이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토큰 증권 사업에 들어가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실 텐데 이 발표 내용이 그 의문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거래 유형들을 오프라인 거래,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온라인 거래,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면 택배박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쿠폰 요즘에 보면은 케이크 교환권, 아니면 커피 교환권, 예매권들 이렇게 많이 선물도 주고받고 하시죠. 중고거래 유형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오프라인 특성이 되게 강했는데 요즘은 온라인 전문 리셀러들이 생기면서 약간 국가증권품에 대해서는 약간 온라인 시장으로 조금 많이 옮겨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거래는 오프라인이라는 현장에서 구매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구매자는 현장에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를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홍보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상품에 대한 콘텐츠가 다 동일하게 게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유통 채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이 특성이 어느 시점에 조금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저희가 만약에 저도 그런데 10,000원짜리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무 데서나 구매합니다. 근데 3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조금 가슴이 쫄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300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할 것인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떠있는 300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가져 있는 300만원짜리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실물이 우리 쪽에 배송이 됐을 때 만약에 실물과 이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가 불일치해서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쇼핑몰이 이 해당 분쟁에 개입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나, 나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중간에 메인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토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거고, 온라인에서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 대신에 토큰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있는 많은 쿠폰들은 토큰을 발행하는 절차로 바뀔 것입니다. 중고거래는 현재 토큰 거래소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토큰이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토큰 없이도 잘 살았는데 토큰이 필요할까요? 근데 아까 온라인 거래할 때 가격대에 대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걸 느끼셨잖아요. 근데 이 토큰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바꿔서 치환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두상품권. 여러분들이 50만원짜리 구두상품권을 살 때 판매처가 얼마나 견실한지를 보고 구매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두상품권이 50만원권이라는 거는 어디서 사든 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의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의 신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사용자가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들어오는 사이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그걸 위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두상품권하고 온라인하고 다르고 그럼 블록체인이 도입됐을 때 그 정도의 차이의 뉘앙스가 느껴지겠구나 정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구두상품권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이거 블록체인 뭘 쓰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블록체인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블록체인 상거래가 갖는 놀라운 강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강점은 실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실물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 토큰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토큰의 가치가 실물의 가치와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거래소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느냐가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코나이가 만들려고 하는 토큰은 실물을 교환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실물의 가치를 추종합니다. 이 부분이 가상자산에 있는 가치 판단하는 기준하고 실제 실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토큰의 가치 연동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희는 상품과 1대1 대응되는 토큰을 발행을 할 거고요. 실물 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때 토큰 가치도 동일하게 토큰 가치가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저 토큰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을 가치는 뭐냐면 이 실물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거 약간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또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얘는 실물에 대해서 교환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구매라는 행위는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구매라는 행위입니다. 근데 아까 실물가치 변동 때문에 토큰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매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매자 입장으로서 소비로 선택할 수도 있고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종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반도체 대란이 막 심했을 때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물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 비슷하게 토큰 가치의 실물 가치가 변동이 됐을 때 실제로 그 토큰을 가지고 장기간 보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판매를 해서 현금화해서 투자 가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구매자가 소비를 할 것인지 구매를 할 것인지 본인에게 유리한 가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소비자가 나중에 판매 사이트에서 사는 이 와인을 사는 것과 와인을 교환해서 토큰을 사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소비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일반 구매를 위한 하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투자 활동으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거래 쪽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구매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발행인은 좋은 게 뭐냐? 그 부분이 있어야 발행인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거든요. 발행인 쪽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모든 거래들이 무상 원정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 입장에서는 부정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소실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토큰 기반 상거래에서 생각하는 강점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소비와 투자 경험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방금 말씀드린 그 흐름을 실제 블록체인이 관여하는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이 입고되면 상품 정보를 온라인에다 발행을 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를 하고 나중에 다 배송을 받으면 그 중고거래라는 순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품이 입고되면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게 되고요. 해당 토큰을 판매하게 되고 토큰을 구매하신 고객은 거래소에서 토큰을 거래하실 수 있고 혹은 해당 토큰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토큰 사용처에서 토큰을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는 실제 해당하는 토큰을 민팅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토큰을 판매하거나 거래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들은 토큰의 소유권을 이전되는 행위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각의 영역들, 모든 거래 내역들이 이 분산원장에 기록이 되는 형태가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코나체인은 메인넷이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넷입니다. 근데 코나체인만 가지고 토큰 상거래를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나체인 메인넷 위에다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 토큰 발행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뉴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거래를 위한 프리트레이드라는 서비스를 같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뉴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뉴 커머스 플랫폼은 코나의 메인넷인 코나체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 위에서 토큰의 발행과 유통,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반적인 상거래 유통하고 동일합니다. 상품 공급이 있게 되면 실제 어떤 쇼핑몰에 입점 계약을 하고 상품을 공급하시게 되고요. 실제 판매처에서는 해당 상품을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판매 개시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거를 실제 구매하시는 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산 원장에다가 해당 구매자의 월렛에 토큰을 전송하는 절차가 되고요. 구매하신 분은 해당 토큰을 거래소에서 다른 분과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상품을 물류나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토큰 발행하고 유통하고 판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각각의 상품 공급 파트너, 토큰 판매 파트너, 유통 물류 파트너 이렇게 적어드린 데에는 저희의 접근 전략이 약간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라인 상거래 분야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각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위에 ACP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의 장점만 살짝 얹으셔서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토큰 발행에 대한 부분만 활용하셔가지고 토큰 상거래를 시작을 하시면 거래소 영역이라든지 이런 채널들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 나는 상품에 대한 소식력을 확보한 업체다라고 하면 소식력이 있는데 내가 그냥 코나가 운영하는 ACP 플랫폼에다가 토큰을 게시하고 판매를 다 위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ACP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토큰 프리트레이드 쪽으로 토큰을 거래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유통 물류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ACP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다음 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품을 1대1로 교환하는 부분을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이 부분이 현재 교환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라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프라이머리 마켓입니다. 1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관리기관에서 공모를 수행하거나 IPO를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프리 트레이드에 올라오는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거래소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토큰 증권에서는 장외거래 유통업자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NCP 플랫폼과 프리 트레이드를 가지고 취급되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블록체인 걸 사용하면 다 동일합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는 성격이 교환 토큰이냐 아니면 혹은 토큰 증권의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갖는 의미가 그냥 상거래 플랫폼이 되냐 아니면 토큰 증권을 위한 발행 플랫폼이고 유통 플랫폼이 되냐가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상거래는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형태로 접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법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투자자 보호 쪽으로 조금 규제가 강화될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고 토큰 증권 관련해가지고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사활동을 열어주는 부분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실제 그 지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에 가는 부분은 이런 가상자산의 유틸리티 토큰도 아니고 지금 자본시장국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큰 증권의 영역도 아니고 증권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성이 없는 교환 토큰의 영역이고요. 이 교환 토큰의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상거래를 통해서 일반 구매자들이 소비와 투자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체험을 만족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 토큰 증권 관련된 제도 준비가 다 됐을 때 여기에 유통되는 토큰의 성격만 증권성을 딱 입혀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법률 검토를 받을 때 법무법인에서 오는 부분을 있습니다. 교환 토큰은 실물 소유권을 표창하고 이전을 용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도 아니고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증권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규제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접근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앞에 전자상거래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가운데 있는 내용물을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만 변경이 되면 됩니다. 아까는 와인에 대한 교환권이었다라고 하면 토큰 증권에서는 조각 투자라든지 투자 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런 증권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 자체가 토큰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토큰 증권을 하려면 가이드라인에 있는 각각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에 있는 내용들, 분산원장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건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분산원장과 거래 내용을 동일성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또한 거래 내역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거래소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상거래가 그것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요건들을 상거래를 통해서 맞춘 다음에 나중에 가운데 들어가는 상품만 증권성으로 붙는 부분을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큰 증권 하에서 NCP 플랫폼과 프리트레이드가 활용되는 기준을 잠깐 보면 현재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IPO와 관련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유형을 처리하실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충분히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행 플랫폼으로 NCP를 사용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 코나체인 메인넷을 공급을 해드리면 해당 부에서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노드 운영이라든지 KSD 총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면
상당히 쉽게 구축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발행인 계좌기관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모 채널이라든지 증권 유형에 대한 발행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LCD 발행 플랫폼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거래 중개업자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중개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다자간 상대행위를 추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달라지는 것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에다가 어떻게 거래 내역을 같이 업데이트 시켜줄 것이냐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코나이가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서포트해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새로 만들어지는 저 자격 요건에 맞춰서 내가 방해거래 중개업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저런 플랫폼, 저런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장외중개 거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사실 이 그림은 뭐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서 토큰 증권 관련해가지고 예탁원에서 협의체 논의 결과나 차후 진행되는 논의에 따라서 구성이 많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 중앙에 있는 분산업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컨소시엄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대형증권사 위주로는 이 컨소시엄이 출발을 해서 운영 중이죠. 그 안에서 여러 컨소시엄 상태에서 여러 다양한 발행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 같이 활용이 되고 이 안에서 채널로 관리되는 형태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큰 증권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살짝 먼 미래라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한다 한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동일한 그림을 다 그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떤 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제 토큰 증권을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블록체인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서 코나이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크라우드 펀딩 업체 그리고 여러 증권업체분들하고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많이 청취를 했고요. 그것들을 정리한 기준점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코나이를 골라야 되냐? 코나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력이 있는 거하고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만들어보고 기획해보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은 완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실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서비스하는 영역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 과학의 영역과 엔지니어의 영역만큼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나이는 메인넷도 보유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원래도 보유하고 있고요. 서비스도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과 사용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이 큰 강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블록체인 기술력이 뛰어나다. 저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리서치 서비스 말고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코나이가 직접 런칭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나이가 앞으로 가져갈 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인데 이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증권사분들도 그렇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투자 상품의 그 기반이 되는 기초 자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강점입니다. 근데 제가 외람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반짝거리는 몇 개의 아이디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주체마다 야 우리가 하기에는 어떤 사업이 그냥 기가 막힐까? 뭔가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아내야 될 텐데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업에 계신 쪽에서 살짝 떨어진 제가 봤을 때 토큰 증권은 살짝 계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계좌관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토큰 증권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고정비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입장에서 보기에는 토큰 증권은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인
증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입장에서도 계획이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계획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은 토큰 증권 관련된 규제가 좀 더 많이 풀리기 전까지는 초기 시장에는 저렴하고 안정된 투자 상품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코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코나이는 거래 플랫폼도 있고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도 있고요. 모빌리티 플랫폼도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배달 서비스도 있고 택시 서비스도 있고 그게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에는 지역 가맹점과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묶어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러면 저희가 이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B2C 고객이 1,400만 명이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이 400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저 고객과 저 가맹점의 빅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저 고객들과 가맹점이 자금 조달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해당 가맹점에서 발행 가능한 자금 조달의 범위와 그 가맹점이 가지고 가맹점을 위해 그런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을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을지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규격화해서 발행 측으로 넘겨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권 상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건거리 심사를 하고 리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절차를 들어가기에는 토큰 증권의 사이즈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어떤 상품에서 제공 가능한 투자 상품의 리스크 해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규격화해서 뽑아내서 같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에 적합한 고객을 타겟팅하고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가? 토큰 증권이 소액 투자를 확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겟층을 설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야냐면 리서치 분야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누구에게 광고할 것이냐, 그 대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추려내는 것, 그게 리서치 사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은 코나이가 메인넷을 가지고 리서치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어떤 블록체인 회사가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비즈니스를 넘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할 수 있는 저게 왜 그러냐면 전자증권도 이미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토큰 증권도 똑같이 발행하고 거래하고 그런 분들이 뭐 다른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가맹점과 그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투자자와 이 자금 조달을 받은 발행인의 관계로 만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는 멤버십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멤버십의 관계를 오프라인 쪽에서 풀어서 다른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해서 다른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런 부분이 코나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나이가 가진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부분부터 왜 코나이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만 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분산업장 기술과 왜 P2P 직종을 했는지도 좀 설명을 드렸고 왜 토큰 증권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구매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탕에서 나중에 토큰 증권으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나이가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장 난관인데요. 앞에까지는 재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시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나서 제가 좀 간략히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은 메인릿인 코나체인이 있고요. 중간에 뉴커머스 플랫폼이 있고 거래소 역할을 하는 크리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입고하는 처리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고객사에서 내가 인벤토리 메인 시스템이나 잘 구축돼 있다. 그럼 굳이 코나이 걸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만 코나이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IMS가 없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코나이 거 쓸랜다라고 하면 인벤토리 시스템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벤토리 시스템은 모두라는 ERP 전문 기업에서 만든 오픈소스 베이스 솔루션입니다.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취급하시는 상품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맞게, 예술품이면 예술품에 맞게 각각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립니다. 원래 시연 영상에는 여기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지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상품이 입고됐으면 상품 내에 있는 정보를 성질이 작성을 하실 때 보통은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들어가서 상품 구매 버튼을 상품을 딱 클릭을 하면 보통 상품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품 설명을 작성하는 부분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토큰에 관련된 정보. 야, 이 토큰이 총 발행량이 몇 개고 지금 누구누구가 소지하고 이런 것들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어가는 부분이 토큰 발행 플랫폼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쇼핑몰과 연결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쇼핑몰에 관련된 백오피스에서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쇼핑몰을 관리하기 위한 백오피스인데요. 이 쇼핑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면 뭐 사용자 관리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토큰 관리에 대한 기능도 있어야 되고 사이트에 올라가는 컨텐츠의 관리도 있어야 되고 상품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상품 정보는 뭐라고 표시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는 백오피스 기능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큰을 발행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술작품을 등록하는 건데요. 사실 이 절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품 정보를 쭉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상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 넣는 부분만 넣어드렸는데 해당 상품이 아트 상품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작가의 양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작가와 구매자를 돈돈하게 엮어줄 수 있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저런 것들이 다 되면 상품 정보가 준비가 되면 이 상품 정보를 승인할 수 있는 승인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 담당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눌러가지고 상품 이미지들은 다 올바르게 올라가져 있네, 뭐 상품 약관들은 다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 있네,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인터뷰들이 잘 올라가져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상품 정보에 들어가는 작가에 대한 인터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본 다음에 실제 토큰을 생성하는 작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하고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게재된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할 때는 나는 그 정보를 구매하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당근 거래로 중고 거래로 다른 분에게 팔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분한테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언제 샀고 어느 사이트에서 샀고 실사용 기간은 얼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사실 모르죠. 근데 지금 등록하는 상품은 토큰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 상품으로 교환되기 전까지는 실물은 외부로 유출되지가 않습니다. 토큰 상태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큰을 발행된 토큰을 가지고 나중에 중고 거래를 하실 때 이 정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중고 거래의 대상이 토큰이기 때문에 해당 토큰이 물고 있는 상품 정보를 중고 거래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을 올리고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보시는 정보를 그대로 쓰실 수 있고 나중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구매하실 때는 상품 정보와 동일한 것을 구매 채널에서 확인해서 다른 2차 구매자가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부분인데요. 이 쇼핑몰 부분은 실물 상품으로 할 때는 쇼핑몰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게 토큰 증권으로 되면 안에 있는 증권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의 공모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 계좌 기간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좌 기관이라고 하셔서 원래 공모 채널이나 모임 채널이 있으신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 토큰을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태로 거래소 쪽으로 거래를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거래소에 들어가면 내 월렛에 보관되어 있는 토큰들이 나오고요. 해당 토큰을 보고 내가 얼마에 이것을 거래할 것인지를 정보를 넣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퍼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걸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 내가 올린 상품이 아까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을 발행할 때 들어있던 기본 정보들이 공통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교환해 가지 않은, 얘는 실물 그 교환권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쪽에 오시게 되면 다른 여러분들이 P2P 거래를 올려주신 거래 목록들을 보실 수 있고, 고희숙 작가의 오브제를 사고 싶다라고 누르시면 실제 이 오퍼를 올려주신 분의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해당 토큰이 담고 있는 그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작품이 담고 있는 작가 인터뷰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스크로 거래와 동일합니다. 지가 원래에서 에스크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래 수익이 떨어지면 서로의 월렛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일반적인 부분이가 어떻게 저기 뒤에 나오는 그 지갑 주소가 나오는 게 P2P 형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토큰 증권이 됐을 때 다자간 상대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동작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비슷해가지고 이 부분들 시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나이가 블록체인 기술과 호나이가 왜 블록체인의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호나이 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